여기 뒤에 계신 분, 교수로서 개인으로서 미국 가서 내가 좀 뜯은 게 뭔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데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3%가 떨어졌다고 발표한 주초 이렇게 리얼메타 지지율에도 주중 지지율로는 72%까지 떨어졌다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쿠키뉴스가 존 시에나이하고 발표한 뉴스에는 70.1%, 그러니까 이제 0.2만 빠지면 69.9%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지율이 실제로 그러하리라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더 낮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추세로 봤을 때 문정인의 최근의 행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문정인이 개인으로 교수로서 한 말이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일부 네티즌들은 비겁하다. 자기가 한 말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발뺌을 하냐. 미국에는 갈 자격이 되냐. 박근혜 정부 때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었냐. 그때도 소신이면 개인으로 교수로서 이야기를 하지. 정권이 바뀌니까 완장 찬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한 방송에서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그 말도 못하느냐. 그게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한국의 좌파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장소나 그 관심도 또 그 사람이 집중하는 이유는 특보기 때문에 한 거지 개인이거나 교수 때문에 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에 갈 때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뭘로 갔느냐. 그러면 특보 자격으로 그런 말을 했다. 왜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을 해놓고 시끄러우니까 이 개인이다 교수 자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건 좀 웃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요. 문재인 본인이나 문재인 정부나 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개인자 교수 자격으로 가서 그런 말을 해서 시끄러운데 왜 청와대가 경고를 합니까? 경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략 문재인의 발언에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야기들을 못하고 미국의 입장에 맞추어서 가야 되느냐?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 한국이 왜 항상 미국 편에 서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수십 년간 우리가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노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거냐?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저것끼리의 문제고 우리는 남북 간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이걸 똑같이 맞추어서 미국의 행동에 보조를 정확하게 맞추어야 되느냐. 미국을 상전으로 떠받들고 미국이 항상 군사 제국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자위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똑같이 압박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북한을 잘 달래서 북한과 돈도 주고 개성공단도 주고 금강산 관광도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문재인이 말을 잘했다라는 사람들의 논리고 심지어 기사 중에 보면 이것이 문재인이 말을 잘했다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고 문재인 옹호론이 왜 확산되나라고 하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는 본질적으로 생각의 다름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재인이 지금 미국에 가서 내질른 거는 생각이 다른, 즉 여기에 저나 이 보수 생각을 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또 그러지 않은 분도 보시겠지만은 어쨌든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자신이 말을 한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특보라는 입장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곳곳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화제가 되었지. 개인 교수 문정인이라고 하면 문정인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5%도 되겠습니까? 1%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 조금 언급됐고 안 좋은 일로도 언급됐지 저 사람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소수나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미국 갔다고 온 신문마다 언론마다 다 장식을 하고 있고 한미관계를 벌집 쑤신 듯이 덜 쑤신 것은 개인 문정인 연대 교수로 있다가 은퇴해서 명예교수 명예교수란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 은퇴한 교수한테 주는 그냥 상징적 칭호잖아요. 그 명예교수 문정인에게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특보로서 내가 떳떳하게 그 이야기를 했다. 뭐가 잘못됐냐라는 입장을 고수를 해야지. 미국에 개인 교수 한 명 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심을 가지고 특파원들이 다 모여서 관심을 가지고 공항부터 따라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통일, 외교, 국방, 안보 부분 전체의 최고의 탑 비선 실세다라고 지금 인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보라는 통일, 외교, 안보 특보라는 직책이 있는데 왜 비선이냐는 거는 비선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최순실처럼 최태민의 딸이라는 숙명 때문에 아무것도 못 맡으면서 숨어서 사실상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비선실세도 있고요. 들어가서 자리를 맡아야 되겠는데 총리를 하든 무슨 외교부 장관을 하든 국정원장을 하든 청와대 안보실장을 하든 하려니까 문재인도 아마 할 수 있었으면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려니까 공직에 관직에 나서려면 거기서 요구하는 일정한 청문회도 있고 검증도 있고 또 검증을 하지 않는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이런 자리를 수색을 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도 솔직히 그런 걸 안 할 뿐이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나가라고 하죠. 지금 타겟민이 고작 행정관에 불과한데 과거에 그가 숱하게 뿌리고 다닌 성적인 말로 지금 타겟민 물러가라고 난리들 난 거 아닙니까? 하물며 청와대 안보실장에 거의 유력해서 내정되다시피 하다가 마지막에 빠졌다는데 힘이 없어서 정의용이라는 통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외교 관료 출신한테 밀린 게 아니라 본인이 하려다가 생각하니까 또 본인 주변에 둘러싸고 어제 제가 이야기한 횡담도 개발과 관련된 문제부터 아들 백력과 관련된 문제 등등 이야기들이 터져 나올까봐 감당이 불가하니까 그야말로 공무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월급을 안 받으니까 공무원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을 건데 제가 옛날에 특보원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특보는 청와대에서 카드를 준대요. 또 봉투도 가끔 줬답니다. 그래서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대통령 특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면 밥 사겠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스폰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잇고 또 청와대에서 특수활동비 같은 걸로 특수활동비 그런 데 썼습니다. 특보한테 카드도 주고 그 다음에 가끔씩 현금으로도 주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지금 이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 특보한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특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맡았다면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어지간한 장관급 이상의 상징적 권위가 있고 대통령하고는 항상 전화를 통하거나 만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홍석현 특보가 사표를 낸 부분을 보면 지난 4월 12일 날 홍석현 특보 집에
그 JTBC 회장이라고 합시다. 집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갖고 장관직을 좀 맡아주라 하니까 내가 장관할 군번이냐 그러면서 뭐 특사나 뭐 이 북한이나 미국 특사면 모를까 이렇게 말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하라 했으면 저는 하셨을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철수가 최고 기세를 올리던 문재인 당시 후보를 위협해서 이렇게 추월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좀 급했겠죠. 그래서 이제 홍석현 전 회장과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등이 이렇게 안철수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면 판이 또 흔들릴까봐 아마 붙들어 놓는 역할로 그렇게 했다고 보고 또 홍 전 회장도 그 편을 들어서 그 뒤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서버렸고 김종인 씨만 나중에 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특사도 갔다 왔어요. 미국에 본인 희망사항대로. 그랬는데 공항에서 특보로 내정됐다 말을 듣고 좀 시큰둥했지요. 나는 아는 바가 없다 했고 엊그제 홍준표 후보가 한마디 하니까 그날부로 이제 사표를 냈는데 홍준표 때문에 홍석현이 불쾌해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강경화 한간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 장관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JTBC도 좀 공격을 했던 것 같고 강경화가 낙마하면 적어도 홍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관 그거 시켜줬더지만 안 할 군부이지만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강경화를 밀어붙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정원장 서훈, 외교부 장관 강경화, 통일부 장관 내정자, 옛날에 NLL 논란이 되었을 때 등장했던 인물이죠. 그분 지금 갑자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솔직히 좀 무관심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죠. 청와대 안보실장 정의용, 이 사람도 약체입니다. 안보실장을 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렇게 보자면 외교, 통일, 안보 라인 전부가 이 한마디로 칼라가 좀 약체들로 이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왜 약체를 했을까? 여기에 그야말로 칼라가 강한 사람.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송영무. 그 사람도 칼라 약해요. 10년 전에 해군 참모총장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약한 칼라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문정인 특보가 내가 사정이 있어서 공직을 맡지 못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을 다 관장해서 통일 외교 안보 국방 분야는 내가 관장한다. 이런 성격을 가진 특보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정인 특보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상장관이다라고 여러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본다면 어지간한 실세가 아니라고 이렇게 짐작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미국에 가서 특보라는 명함을 달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사단이 발생을 한 부분인데요. 자, 청와대가 개인 교수가 그런 말들을 하고 다녔다면 전화를 걸어서 경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홍석현 전 회장도 같은 특보 시켜놓고 나는 그야말로 아무 권한도 없는 특보고 실세는 문정인이 내가 거기에서 왜 이걸 하고 있냐라고 해서 그만뒀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청와대가 경고를 했다면 잘못했으니까 경고를 했을 것이고 특보라는 부분은 홍석현에 의해서 보듯이 하고 말고 하는 부분이 매우 간단합니다. 발령장이나 제대로 있을까 싶은 자리인데요. 그러면 이 특보라는 자리를 해임하는 부분은 아무런 일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문정인이 이 정도로 사고를 쳤다 하면 해임을 해버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인을 해임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이런 미국과의 안보 문제를 둘러싼 시각에 있어서는 결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상식적으로 짜고 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짜고 쳤다고 본다면 만약에 여기서 짜고 친 게 아니라면 개인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행사인 취임 초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쯤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 미리 가서 미국의 외교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한 바퀴 싹 돌면서 정상회담에 제대로 초를 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트럼프와 주파수 맞추기 해서 막 그게 아니다, 사드도 문제가 없다 어쩌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미연합사하고 CBS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 난기류를 수습한다라는 것은 난기류를 누가 불러일으켰습니까? 문정인이 만드는 난기류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쓸고 다니고 있어요.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 귀찮은 청소를 하게 만드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 국정을 방해한 사범이거나 안 그러면 가기 전에 청와대에 들러서 안보실장 정의용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많은 걸 듣고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또 그동안 대통령하고 속마음이 같은 건데 이 부분을 막 떠들어 버린 겁니다. 예? 그럼 뭡니까? 하태경 의원 말대로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짜고 쳤다고 본다면 국합, 배드캅, 문재인이 국합, 배드캅은 문정인이라면 이 문정인이 미국에 가서 한 행동이 국합, 배드캅 이론에 의해서 이 국익에 어떤 도움을 줬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화에서 이 국합, 배드캅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한 명 잡아왔어요, 용의자를. 배드캅은 주워 팹니다. 국합은 말려요. 그리고 이 주워 터진 용의자가 피 흘리고 이러면 배드캅은 한 대 더 팹니다. 의자로 내리 찍기도 하죠. CCTV도 가리고. 그러면 국합은 손수건 주고 닦아라 하고 휴지도 갖다 주고 그리고 설렁탕 해주고 배드캅 나가라 해놓고는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냐. 참 때려서 미안하네. 빨리 잘 정리하자. 한 개만 불면 이렇게 이래가 자백을 받아내는 게 이 국합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배드캅이 가서 어질러 놨는데 이런 용의자라고 경찰과 용의자는 이 힘이 말입니다. 누가 갑입니까? 국합 배드캅이 상갑이고 용의자는 상을이죠. 이때 국합 배드캅이 되는 거지. 미국이라는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놓고 보면 솔직히 외교 안보 모든 문제에서 상갑이고 우리는 상을입니다. 그런데 배드캅이 가가지고 한마디로 국정원장한테 가서 형사가 가서 야 새끼야 나하고 한번 붙자 이리와 마 우리가 너네 똘만인 줄 알아? 이러면 국정원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미쳤네. 정신병원 보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합 배드캅 역할 분담으로 보자면 먹혀들 만한 상대방한테 가서 비중이 비슷한 사람한테 가서 배드캅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 사람 색깔이 좀 이상한 친구다. 한국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 노선에서 문재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지 않냐라고 해서 언젠가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서 고함질을 하면서 판을 휘저었으니 저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답도 없다. 어디에 있는 국합 오면 우리가 손을 제대로 한번 봐줄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너무 전략적인 대응이고 국합 배드캅이냐는 거죠. 한마디로 책상에 앉아서 반미만 공부한 예? 나이브한 학자 한 명이 사고를 제대로 쳤는데요. 이 정권에 있어서는 권력의 지휘하고 실제 행사하는 부분이 같아야 되는데 권력의 지위로 보면 특보라니까 아주 낮죠. 그야말로 자문역인데 상방이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그 자문역이 가서 하고 다니는 역할은
이 아까 말한 정부의 주요 부서를 다 다스리는 사람이냐 확신에 차서 발표를 하고 미국에 가서 떠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학자나 개인이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지금 이 시기에 북한을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같이 한번 써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물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그 단계적으로 동결도 시키고 비핵화로 끌어가지. 처음부터 비핵화를 주장하면 어렵지 않겠냐. 99.99%의 학자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이야기한 거는요. 조폭처럼 이야기하고 나중에 경찰에 잡혀가니까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학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한 게 아니고 특보로서 상장관으로서 그냥 특보가 아닌 상장관으로서 이야기를 내질러 놓고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빠지고 있고 그리고 정권은 경고를 했으면 특보로서 경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정인을 총리를 시키든지 한마디로 빨리 관직으로 데리고 와서 앞에 공식적인 자리를 주고 일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옷을 벗겨서 처벌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안 하죠. 안 할 겁니다. 얼마나 실선대 하겠습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이 정권은 문정인이기 때문에 아마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 교수로서 개인으로서 미국 가서 내가 좀 뜯은 게 뭔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분인데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3%가 떨어졌다고 발표한 주초 이렇게 리얼메타 지지율에도 주중 지지율로는 72%까지 떨어졌다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쿠키뉴스가 존 시에나이하고 발표한 뉴스에는 70.1% 그러니까 이제 0.2만 빠지면 69.9%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지율이 실제로 그러하리라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더 낮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추세로 봤을 때 문정인의 최근의 행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저 사람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소수나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미국 갔다고 온 신문마다 언론마다 다 장식을 하고 있고 한미관계를 벌집 쑤신 듯이 덜 쑤신 것은 개인 문정인 연대 교수로 있다가 은퇴해서 명예교수 명예교수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 은퇴한 교수한테 주는 그냥 상징적 칭호잖아요. 그 명예교수 문정인에게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특보로서 내가 떳떳하게 그 이야기를 했다. 뭐가 잘못됐냐라는 입장을 고수를 해야지. 미국에 개인 교수 한 명 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심을 가지고 특파원들이 다 모여서 관심을 가지고 공항부터 따라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통일, 외교, 국방, 안보 부분 전체의 최고의 탑 비선 실세다라고 지금 인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보라는 통일, 외교, 안보 고 시끄러우니까 이 개인이 다 교수 자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건 좀 웃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요. 문재인 본인이나 문재인 정부나 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개인자 교수 자격으로 가서 그런 말을 해서 시끄러운데 왜 청와대가 경고를 합니까? 경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대략 문재인의 발언에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야기들을 못하고 미국의 입장에 맞추어서 가야 되느냐? 중국과 미국의 대결에 한국이 왜 항상 미국 편에 서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수십 년간 우리가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노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거냐?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저것끼리의 문제고 우리는 남북 간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이걸 똑같이 맞추어서 미국의 행동에 보조를 정확하게 맞추어야 되느냐? 미국을 상전으로 떠받들고 미국이 항상 군사 제국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자위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똑같이 압박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북한을 잘 달래서 북한과 돈도 주고 개성공단도 주고 금강산 관광도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문재인이 말을 잘했다라는 사람들의 논리고 심지어 기사 중에 보면 이것이 문재인이 말을 잘했다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고 문재인 옹호론이 왜 확산되나라고 하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는 본질적으로 생각의 다름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재인이 지금 미국에 가서 내질른 거는 생각이 다른, 즉 여기에 저나 이 보수 생각을 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또 그러지 않은 분도 보시겠지만은 어쨌든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자신이 말을 한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특보라는 입장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곳곳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화제가 되었지. 개인 교수 문정인이라고 하면 문정인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5%도 되겠습니까? 1%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 조금 언급됐고 안 좋은 일로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문정인이 개인으로 교수로서 한 말이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일부 네티즌들은 비겁하다. 자기가 한 말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발뺌을 하냐. 미국에는 갈 자격이 되냐. 박근혜 정부 때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었냐. 그때도 소신이면 개인으로 교수로서 이야기를 하지. 정권이 바뀌니까 완장 찬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한 방송에서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그 말도 못하느냐, 그게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한국의 좌파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장소나 그 관심도 또 그 사람이 집중하는 이유는 특보기 때문에 한 거지 개인이거나 교수 때문에 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에 갈 때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뭘로 갔느냐. 그러면 특보 자격으로 그런 말을 했다. 왜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을 해놓고